오늘은 무의식이 가지고 있는 잠재적인 힘을 설명하면서 그 무의식을 표면적으로 이끌어내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호흡에 대해 설명하는 영상에서 미국의 과학자 윌리엄 틸러의 이론을 소개하며 우리 마음의 차원은 표면의식, 개인 무의식, 집합 무의식이라는 3차원으로 구성되어 있을 수 있다고 설명하였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우리 삶에서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잘 와닿지 않아요. 표면의식은 우리가 평소에 하는 생각들이라 이해하시면 좋을 듯합니다. 즉, 우리가 생각한다는 것을 인식할 수 있고, 원한다면 글이라든지 말로 표현할 수 있는 것들이겠죠. 그러나 뒤에 무의식이 붙기 시작하면 그 의미는 완전히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무의식이기 때문에 우리가 의식할 수 있는 것이 일단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것을 말로 설명이 가능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기도 합니다. 하지만 비유를 활용해서 간접적으로 설명을 한번 해볼까 해요. 개인 무의식은 개인 컴퓨터에 해당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마치 우리가 컴퓨터에 필요한 프로그램과 자료들을 설치하고 저장하는 것처럼 우리의 개인 무의식에는 우리의 경험, 기억, 습관, 트라우마, 배운 지식 등이 저장이 됩니다. 그리고 이것들은 개인마다 모두 다르죠. 한 사람에게 유용한 경험이나 지식이 다른 사람에게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어요. 이는 마치 게이머의 컴퓨터와 회사원의 컴퓨터에 설치된 프로그램들이 완전히 다른 것과 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더 나아가서 집합 무의식은 그 컴퓨터의 운영체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윈도우나 리눅스처럼 컴퓨터가 돌아가게 하는 그 공통의 운영체제가 있기 때문에 개인이 사용하는 용도는 다를지라도 모두가 컴퓨터를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에 대한 기본적인 감을 잡을 수 있는 것처럼요. 개인 무의식은 자신이 커스터마이징 할 수 있다 생각하지만 결론적으로는 더 큰 것들인 집합 무의식 혹은 운영체제의 영향에서 자유롭지 않음을 또한 암시하기도 합니다. 그러한 똑같은 원리가 우리 인생에서도 적용되고 있다고 생각하면 인생을 바라보는 관점이 흥미로워집니다. 우리는 우리 삶에서 무엇인가를 꾸준히 선택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본인이 그 선택을 내린다고 생각하지만 알고 보면 선택지를 제공하는 자신보다 더 큰 무언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내가 지금 돈을 벌고 싶다고 말한다면 내가 태어나자마자 돈을 벌어야겠다고 생각했을까요? 아니면 우리가 특정 음식을 좋아하는 것도, 어떤 직업을 선망하는 것도 과연 순수하게 우리만의 선택일까요? 사실은 우리가 받은 교육, 자란 환경, 접한 미디어 등을 통해서 그것이 좋은 것이라고 학습되었기 때문에 그러한 욕구가 생기는 것은 아닐까요? 결국엔 우리 또한 교육이나 사회체제에 의한 영향에서 자유롭지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암울한 이야기를 하고자 무의식 이야기를 꺼낸 것은 아니에요. 그러한 무의식의 중요성을 알고 난 뒤에 그 무의식을 오히려 활용한다면 더 많은 것을 아니면 그 보이지 않는 큰 손에서 자유로워질 가능성이 있음을 알려드리고자 하는 것이 이 영상의 목적입니다. 무의식이 우리 인생에 미칠 수 있는 영향 혹은 가능성은 윌리엄 제임스의 유명한 명언으로 정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생각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습관이 바뀌고, 습관이 바뀌면 인격이 바뀌고, 인격이 바뀌면 운명까지도 바뀐다. 이렇게 중요한 무의식을 재구성하는 것을 리프로그래밍이라고도 부르기도 합니다. 마치 아까 말한 컴퓨터의 예시처럼 우리의 무의식도 노력을 통해서 자신이 원하는 대로 바꿀 수 있다고 보는 관점이죠. 무의식의 리프로그래밍은 우리의 삶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예를 들어 자신감 부족으로 고민하는 사람이 무의식을 리프로그래밍하면 자연스럽게 자신감 있는 행동이 나올 수도 있고 부정적인 사고 패턴을 가진 사람도 자연스럽게 긍정적인 관점으로 변화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기 그러한 리프로그래밍을 가능하게 하는 대표적인 방법들이 있습니다. 명상과 마음 챙긴 기법, 긍정적 자기 암시나 확언, 시각화 혹은 심상화 기법, 잠들기 전에 특정 영상 혹은 자기 암시 듣기, 뉴로링귀스틱 프로그래밍. 이런 전통적인 방법들이 효과가 있는 이유를 현대과학의 관점에서 보면 양자역학의 원리와 연결이 됩니다. 양자역학에서는 우리 모두를 파동의 존재로 봅니다. 그리고 이 파동에서 중요한 개념은 주파수예요. 따라서 양자역학 관점에서 인간을 바라보면
우리 또한 하나의 화동으로 보이는 것이고, 그러한 파동, 즉 주파수를 바꾸는 행위를 리프로그래밍이라고 부르는 것이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확언, 심상화, 자기암시와 같은 기법들은 지속적인 반복을 통해 특정 주파수와의 공명을 일으켜 변화를 만들어내는 것이 목표입니다. 이는 마치 특정 음파가 유리잔과 공명하며 소리가 증폭하는 현상과 비슷합니다. 이론적으로는 충분한 시간 동안 반복을 하면 누구나 변화를 경험할 수 있어야 하지만 실제로는 소수의 사람들만이 효과를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이유를 조금 살펴보면 첫째, 목표하는 주파수가 일정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오늘은 경제적 성공을 위해서 부자가 되자라고 반복을 하다가 내일은 또 좋은 배우자를 만나자고 바꾸고 다음 주에는 다시 월급 1,000만 원을 벌자라는 식으로 변경하는 식입니다. 이렇게 되면 어떤 주파수와도 충분한 공명이 일어날 시간이 없는 거죠. 둘째, 지속성의 문제입니다. 이러한 방법들의 가장 큰 어려움은 변화가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에요. 마치 운동을 시작하였을 때 며칠 만에 근육이 생기지 않는 것처럼 즉각적인 변화를 볼 수 없어 대부분의 사람들은 일주일도 채 지속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셋째, 주파수의 부조화 문제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원하는 것이 우리의 본질적인 주파수와 그냥 맞지 않을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면 깊숙이 예술적 성향을 가진 사람이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해서 회계사가 되고자 하는 경우 회계사가 되고 싶다고 외쳐도 잘 맞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마치 노이즈 캔슬링 핸드폰이 소음을 상쇄시키는 것처럼 서로 다른 주파수가 충돌해서 오히려 서로를 상쇄시키고 있는 것일 수도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는 아무리 오래 노력해도 원하는 변화를 이루기가 매우 힘들 수 있습니다. 어쩌면 원하는 결과를 얻으려면 평생을 희생해야 할지도 모르는 것이죠. 지금까지 살펴본 주파수 변화 혹은 리프로그래밍의 시도들은 마치 공부 시간이 길면 무조건 성적이 오른다는 식의 단순한 접근 방식과 비슷한 한계를 보여왔습니다. 단순히 긍정적인 말을 반복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뜻이죠. 그래서 최근에는 주파수의 특성을 더 과학적이고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새로운 방법들이 연구되고 있습니다. 마치 학습법이 무조건 오래 앉아있기에서 효율적인 학습법으로 발전한 것처럼요. 그 중에서도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이 BNRT, Bio Name Resonance Therapy입니다. BNRT는 한마디로 자신에게 맞는 주파수를 찾아나가는 과정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는 단순한 가설이 아닌 실제 연구를 통해서 그 효과가 확인되고 있어요. 비록 아직 주류 과학계의 광범위한 지지를 받고 있지는 못하지만 주파수의 원리를 기반으로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주파수를 찾아갈 때 쓰이는 것이 우리의 목소리 혹은 성대입니다. 우리의 목소리를 녹음하면 파동의 형태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목소리에서 나오는 소리는 그냥 우리가 듣는 소리와는 질적으로 다릅니다. 그 이유는 진동의 진원지가 우리의 내부인 만큼 모든 장기를 진동시키면서 나오기 때문이죠. 그렇기에 목소리가 내는 소리가 그만큼 중요하고 우리가 말 한마디도 조심해야 한다는 선조의 말씀 또한 이러한 진동의 중요성에서 설명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진동이 자신의 장기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 건강에 치명적인 영향을 주니까요. BNRT는 목소리로 자신의 이름 같은 단어를 불러봅니다. 그리고 당연히 모든 단어를 부를 때 파형이 다를 것이고 그 파동이 몸에 미치는 영향이 다를 것이라고 가정을 합니다. 어떤 특정 단어들이 자신에게 힘을 주는 단어라면, 즉 신체적 에너지를 높인다면 그것은 자신과 제일 잘 맞는 파동을 지닌 주문 같은 것으로 이해를 합니다. 실제로 이러한 과정을 통해 많은 변화가 관찰되었는데 좌우 뇌파 균형으로 인한 판단력 증가, 장기 활성화로 인한 건강 증진 등이 대표적입니다. 심지어 불임으로 고생하던 부부가 주파수 조정 후 임신에 성공한 사례도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나에게 좋다고 나온 단어 혹은 이름은 내가 원하는 것, 예를 들어 돈이나 건강과는 거리가 멀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건 그게 아닌데 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히려 그냥 외치는 것이 방해가 되지 않을까? 라는 합리적인 의심도 들 수 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의미를 강조하는 것은 사실 우리의 표면의식적 접근입니다. 우리가 납득이 가능하고 우리가 해석이 가능한 영역을 강조하는 것이죠. 그러한 점에서 보면 우리의 무의식은
우리가 납득하고 해석하는 것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저 자신의 상태가 변하는지 혹은 자신이 여기 잘 맞는지 그것만 관심이 있어요. 그런데 그 무의식과 결이 맞는 결말점 상태가 일어나면 자신이 원하는 일도 자연스럽게 일어날 확률이 높아집니다. 성공한 사람들을 보면 한 번에 그 성공을 이뤄낸 사람들보다 차근차근 하나씩 밟아나간 사람들이 압도적으로 많다고 합니다. 물론 우리 눈에는 그것이 한 번에 이뤄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모든 판단들의 결과물들이 성공으로 이어졌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그것이 건강이든 돈이든 가정이든 어떤 것이든 순간의 판단들이 모여서 만들어지는 결과가 성공이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파수가 결이 맞고 자신의 신체적 에너지가 증가한다는 것은 그런 상황에서 보다 더 좋은 판단을 내릴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물론 그 사람들도 실수를 할 수 있어요. 나쁜 판단을 또 내릴 수도 있죠. 확률적으로 높음이 꼭 실수를 안 한다는 보장은 없으니까요. 하지만 그런 확률이 높음으로써 자신의 삶도 바뀔 확률도 높아집니다. BNRT 치료 후 가장 많이 듣는 사례는 자신이 예전이었으면 선택하지 않았을 것들을 도전하게 되었다는 사례입니다. 그것이 가능한 이유는 앞서 보았던 윌리엄 제임스의 명언처럼 자신의 생각이 바뀌었기에 행동이 자연스럽게 바뀐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생각이 바뀐 것은 자신의 몸에 맞는 주파수로 인해서 자연스럽게 너치된 것이죠. 그것이 BNRT가 무의식을 바꾸는 방법입니다. 주파수의 성질을 이용해서 최소화된 노력으로 자신에게 맞는 주파수를 찾아서 스스로 바꿀 수 있는 기회를 드리는 것이죠. BNRT가 작동하는 이유에 대해서 궁금해하실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구체적인 것은 다른 영상들을 통해 확인하시고 여기서는 모험의 힌트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입 밖으로 내는 모험의 작용들은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몸 내부에서는 진동으로 인하여 바뀐다고 정리한 내용이 전 영상에 있습니다. 결국 BNRT는 자신에게 맞는 그 진동을 찾아내는 것인데 당연히 모음의 조합을 테스트해야 하니 이름이나 단어로 진행이 됩니다. 보통 BNRT는 테라피스트와 고객이 만족될 때까지 진행이 되는데요. 하지만 바쁜 현대인에게 맞는 방법이 없을까 약간 고민을 하다가 하루 만에 찾을 수 있는 서비스도 포함하게 되었습니다. 긍정성을 암시하는 단어들, 그리고 여러 모음의 조합들을 준비해두고 몇 가지를 직접 불러보며 테스트를 해보는 것입니다. 평균 10개 정도의 단어를 시험하다 보면 하나에 맞는 단어를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테스트를 해보았던 과정들의 사진들인데요. 제가 정리한 긍정적 단어들 및 모음의 조합입니다. 이 과정에서 에너지 스캐너라는 특수한 장비를 이용해서 각 단어를 부르기 전과 후의 에너지 변화를 측정했습니다. 여기서 하나씩 10번 이상씩 불러보며 몸의 반응을 체크합니다. 한 번 잘 나왔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재대결을 펼치는데 저의 경우 마지막 승자는 열정이라는 단어였습니다. 이제 저에게 맞는 단어를 찾았으니 저는 이 단어를 힘이 필요한 경우 혹은 자기 전, 일어나서 직후, 심지어 중요한 결정을 내리기 전에 부르는 저만의 무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단어를 부르면서 제 주파수가 바뀔 것이고 제 주파수가 바뀌었으니 제 생각이 바뀔 것이고 제 생각이 바뀌었으니 제 행동도 그리고 심지어 제 운명도 바뀌지 않을까요? 오늘 영상이 잠재의식 혹은 무의식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에게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